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네, 시청자 여러분, 스픽스의 디톡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디톡스 논쟁과 대화실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개혁신당의 허은하 전 의원 그리고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좀 새롭습니다. 그죠? 네. 제가 이제 풀이가 되면서 곳곳에서 뵐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개혁신당의 인재 영입위원장입니다. 네. 바로 들어가나요? 들어오는데? 저는 인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영재로. 네, 영재 영입위원장으로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아유, 저는 자주 보니까요. 새롭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대화를 네. 허은하 전 의원님 또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님 나오셨으니까 대화를 좀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부에서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냐. 이게 말은 다 복잡해요. 그런데 어쨌든 소수당에 조금 더 유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고요.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에서 공천 신청자를 발표를 했죠. 특히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울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뭐지? 하는 느낌을 줬는데 이것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주제를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예상을 좀 못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권역별 병립형을 갈 거다라고 했는데 서용주 부대변인이 지난 주말에 다른 방송에서 호남에서 연동형 발표를 할 거다 예측을 했죠. 네. 맞았어요. 그러게요. 저는 지금까지 잘못 봤어요. 서용주 부대변인은. 아주 핵심은 아닌 줄 알았거든요. 핵심 언저리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핵심이었네. 아니, 핵심이라서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죠. 패턴과 흐름. 아니, 그러니까 흐름이 저쪽에서 이렇게 쫙 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 처음에 보면은 이제 전당원 투표제가 최고에서 바그러졌을 때, 왔을 때는 그거는 병리병으로 가려고 했을 때는 전당원 투표를 하는 명분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고에서 전당원 투표제가 깨졌어요. 그리고 당대표에 넘어갔다는 것은 갑자기 병리병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당 분위기가 선회했다. 그리고 최근에 한 80여 명의 의원들이 준연동형을 지켜야 된다. 결국에 그건 약속을 지키는 거다. 라는 여러 가지의 압박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전당원 투표제를 한 걸음 물러서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의 또 아이디어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 던졌는데 이게 최고에서 지도부에서 안 됐다. 이건 뭐겠습니까? 아, 준연동형제로 고민을 하는구나. 라고 했고, 이제 나머지 좀 취재를 했던 것들은 당대표 비서실에서 연동형제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 같다더라. 취재가 됐네. 취재는 좀 하죠, 저도. 네. 저도 기자 출신이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게 된다면 늦출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또 뭘 봤냐.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창당을
창당 선언을 4일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또 하나 막으려면 호남이 하겠구나.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스스로 했을 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연찮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아니 분석을 저도 대견해요. 스스로 대견하는 것 같은데 물 좀 마셔요. 죽고 놓고. 알았어요.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뭐 어제 정도는 어쩌면 준연동형으로 발표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분석을 했을 때 워낙에 이제 공격들도 많았고 내가 만약 이재명 당대표라면 내 목표는 뭘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뭐 당대표는 이미 했고 아마 대선을 생각을 하실 텐데 본인에 대한 리더십을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총선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친명들을 당선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통합하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마지막 목표인 대선의 리더로서 서기가 좀 힘들 텐데 어제 딱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친문들의 핵심인 의원님들이 이렇게 서 계시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준연동제 연동형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예. 이게 좀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민주세력과 함께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 모습을 보면서 다음 날 그냥 멋지게 뭐 리더십 있는 것 마냥 말씀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리더십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림은 여튼 그렇게 그려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박원하 의원님은 예. 국민의힘이 쓰나 경신당에 이재명 대표를 돌려가는 건 똑같다. 네? 네네. 아니요. 리더십 문제로 또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뭐 여하튼 필요하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워낙에 그 리더십에 관련된 거를 윤색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어떠한 윤색 과정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한 사람의 그 입장에서 결정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민주적이진 못한 거죠. 예, 근데 그래도 저렇게 나가면은 연동형을 발표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어제. 예. 그러니까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연동형으로 할 수 있겠구나. 예,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결정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지도부에 추인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은 여러 갑론을박을 했었고 전당원 투표로 가냐 마냐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지도부의 수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결정 못하니까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께서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뭐 시민사회 얘기도 들었었고 그 중간중간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찾아간 거는 지난 이제 피습 사건 이후에 원래 잡혔던 거를 못 간 거를 이제 지킨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그런 상황들이 맞아떨어져서 아마 또 얘기가 있었겠죠. 근데 오랫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도 뭐 본인이 계실 때 대통령이 계실 때 우리가 여당일 때 이 준연동형 제도에 대해서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입장들을 분명히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준연동형제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이제 의총 부분도 있고요. 또 그리고 나서 전당원 투표를 이제 후에 이제 묻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결정을 했지만 혼자서 결단을 한 부분들은 맞으면서 또 안 맞을 수 있다. 당수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려고 한 거겠죠. 그러겠죠. 근데 아쉬움은 있어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좀 진작하시지. 그러게요. 좀 늦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좀 짧지만은 죄송스럽다는 또 유감 표명도 하셨다는 점. 모양이 약간 빠지는. 약속을 해놓고 그걸 어기는.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약간. 약간 이 정도야 뭐 정치권에서 있을 수 있죠. 고심하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병리평 하겠다고 저를 고집을 피우니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겠는데 실리적으로 이거 국민의힘한테 많은 의석수를 줘서 윤석열 정부의 이 무도한 아주 무능한 이 국정 운영을 그대로 지켜봐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 고민은 좀 길긴 했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지 않았냐. 그래도 약속 지켰잖아요. 저는 계속 권역별 병리평으로 갈 거다라고 봤다가 지난주에 최고위원회가 위임한다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위임해라. 그럼 보통 그런 건 폼내라고 위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면 준연동형을 발표하나? 하지만 그냥 그게 이제 전당원 투표를 거부한 게 없애기로 한 게 유인태 전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천벌 받을 짓이다. 자꾸 이런 못된 짓은 다 전당원 투표로 결정한다. 그것 때문에 취소하고 그냥 이재명 대표가 정면 돌파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제가 아침에 다른 방송 가서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래도 6대4 정도로는 권역별이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쉬는 시간에 제가 핵심 당직자에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알면서. 아는데. 문자로 물어봤더니 이재명 대표 아주 가까운 분에게 물어봤는데 좀 있으면 발표할 거야. 9시 반에. 이제 끝까지 숨겼어요. 제가 이제 비하인드를 하면 저도 아침에 이게 준연동형제로 가야 되는데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쪽에 무게를 실었던 입장이었어요. 당직자지만. 근데 이제 뭐 실리를 추구하는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 그게 정치는 명분이고 국민과 약속 아니겠냐라는 것이었는데 이건 준연동형제로 가겠다고 확신한 거는 5.18 저기 민주화 거기에 참배를 하고 나서 민주의 길 그 문 앞에서 하는데 설마 그 앞에서 그렇죠. 약속을 어기는 병리병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장소를 잡는 걸 보고 맞다. 그러면 이건 준연동형제로 저도 가겠구나. 거기서 발표한다는 얘기를 한 20분 전에 듣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게 기득권 양당에 좀 지치는 게 지금 모든 말씀들이 본인들의 승산을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 준연동형을 얘기했던 이유는 처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을 설득할 때, 뭐 저는 그때 아니었지만 20대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때 말씀하셨던 게 승자독식에 대한 문제점 제시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51% 승리하고 49% 졌어도 49%의 국민들의 그 목소리도 담아야 한다. 그러려면은 연동형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왜 우리가 준연동형을 얘기했는지에 대한 설득으로서 또 다른 그 거대 여당이군요. 여당을 설득하고 그리고 제3지대도 바라봐야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할까 안 할까 원하는 대로 한 표를 더 얻을까 말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병립형 무조건 유지한다고 하면서 그 사천 문제에 대해서 뭐 이 사람이 윤심이냐 한심이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거에 국민들이 좀 지치는 거다. 그래서 왜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가고 수정해가고 발전시켜, 그러니까 진보해 나가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걸로 토론이 집중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러면 좀 먼저 오늘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을 보고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의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결국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어떤 결정도 모두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고 사실 통합형 비례정당이지만 뭐 위성정당에 가까운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빠르게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 OX판을 또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해봤는데 우리 PD가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또 있어야. 우린 재미없어. 그래? 그럼요. 이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복잡해 뭐든 그래서 킬러문학 나올 때 힘들어요. 근데 다행히 세모가 있어요. 세모가 있어요. 그래도 여기는 좀 센스가 있어요. 세모가 있어요. 세모가. 어떤 데가 이렇게 세워요, 세모를. 그렇죠. 이렇게 세우죠. X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X도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빠르게 할게요. 이재명 대표 준연동형 유지를 한 거는 잘했다. 세모. 자, 동그라미 세모. 두 번째, 준연동형을 유지한 건 물론 위성정당도 만들어지지만 제3지대에 유리한 국면이다. 동그라미 X. 그 다음에 친명과 친문의 갈등. 지난 주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면서 조금은 수그러들 거다. 공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거 아니 이게 질문이 애매해서 그래. 친문과
찐명과 친문의 갈등이 좀 수그러들 것 앞으로. 원래 없었으니까. 역시 충성도가 높아. 예. 장충성도 20점 만점. 네. 보고 계시죠? 이재명 대표님. 뭐 좀 이 대표님이 그 이재명 대표님 많이 보는 프로그램입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조금 볼 것 같아요. 여기가 또 좀 이재명 대표의 팬들이 또 많이 보셔요. 그래서 뭐 하시고 싶다 영상 편집 시간 드려요? 아니요. 저 면접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 파조도 아니구나. 그럼요. 좀 부족하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병립형을 고수하고 법과 원칙에 맞다고 하는 건 잘못됐다. 이거 확률 쉽지 않은데 지금 4개를 쳤는데 다 달라요. 이제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과 제3지대의 차이입니다. 기득권이요? 기득권 없어요, 저. 기득권이죠. 권한이 없어요. 민주당을 대변하시는 거니까. 민주당이요? 민주당 기득권 제3지대 대변. 의석수만 많지 기득권이 없어. 정말 허은하 의원님 얘기를 듣고 제가 보니까 소영주 부대변인이 전반적으로 허리가 뻣뻣해요. 뻣뻣해요? 네, 고추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나? 나는 다수 정당이야.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네 보니까. 아니에요. 모든 권력은 용산에 있죠. 모든 권력은 용산에. 알겠습니다. 일단 뭐 왜 이재명 대표의 저 결정이 잘했다 해서 세모를 주셨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선택을 좀 민주적으로 하는 걸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고 어떠한 명분이나 논리적 설득이 있었으면 원하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더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떠밀리듯이 되었고 그리고 너무 짜맞춘 게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X를 들지 않고 세모를 들은 이유는 말이지만 잘못했다. 말이지만 사과하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라고는 하셨기 때문에 직접. 네, 그래서 세모를 들었습니다. 세모 정도는 들어줄 만하다. 어차피 결정돼 있던 약속이었는데 지켰다고 해서 꼭 칭찬할 건 아니고. 그렇죠. 당연히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흔들림이 있었더라도 아까 대변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고 그 선택이 표를 계산하면서가 아니었어야죠. 명분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준연동형을 하려고 했느냐에 대한 접근으로 가셨어야 됐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도 하자는데 국민의힘이 안 한다고 그러고 이것도 하자는데 국민의힘이 안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었습니다. 지금 너무 재밌는 건요. 본인들이 준연동형을 한다고 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사실은 본회의 들어가서 투표해야 되잖아요. 바꾸려면. 네. 준연동형을 그대로 하면 가만히만 있으면 되고 또 바꾸려고 하거나 또 병립형으로 하려고 해도 투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투표한 본인들대로 본인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비슷한 그 숫자였고 그리고 또 다른 제3지대가 있었으면은 이런 결과는 없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표를 달라. 그렇죠. 저희가 20석 이상은 해야죠.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에 한마디 해주시죠. 20석 이상 하시려는 목표로 이제 당을 세웠겠죠. 설마 뭐 5석 하려고 세웠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이제 오르든 거는 좀 늦었다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실리보다는 정치의 신뢰, 국민과의 약속 이 부분에 있어서 큰 결단을 했다. 이제 이 병립형과 연동형제 고민했던 이유는 위성정당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준연동형제가 나름대로 병립형의 폐해를 줄일 수 있고 말하자면은 어떤 사표 부분들 그러니까 대표성이 너무 51% 승자 독식을 통해서 나머지의 어떤 국민들의 의견들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연동제를 통해서 녹여내자라는 의견들 때문에 그게 통과됐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계가 됐던 건 300석을 못 늘려요. 늘린다 하면 위성정당 자체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300석 안에서 기형적으로 유지하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위성정당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자고 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절대 협의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나 말하자면 민주당의 선거제 부분에 있어서 180석이면 통과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위성정당 방지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선거제는 여야 협의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다른 법과 다르게. 왜냐하면 이는 선거를 통해서 뽑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안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민주당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의당과 여러 가지 이제 야권들이 했는데 정의당도 이번에는 병립형을 반대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고 궁극적으로 제가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그냥 오를 준 거예요. 일단 뭐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그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어쩔 수 없었다. 왜냐면 국민의힘이 이제 대놓고 만든다고 하니까 이렇게 주장하긴 했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삼지대에 계시니까 유리하냐라고 했는데 유리하다? 아니다. 왜 아니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기존에 저희가 선거제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유리한 거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제가 그 기득권에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작전을 펴는지를 너무 곁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제3지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그러한 법안이 통과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준연동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법을 지켜야 되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리고 사실은 21대 처음에 되자마자 그 민주당에서 밀어붙였던 이 연동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위성정당 방지법,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많은 법안을 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하나도 통과되지 않고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냈죠. 위성정당 방지법을 냈었어요? 냈었죠.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서도 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법안은 통과가 되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은 벌써 그 검사 집단이라고 이제는 명명이 되고 있는 그곳에서 뭐 국민의 미래인가라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약간 편법인데 당연하다든지 해버렸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뭐 통합형 비례정당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결론은 위성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또한 또 저희한테 불리하죠. 왜냐하면 강한 또 그 당이 생기는 거잖아요. 정당 득표율만 따로 받을 수 있는 예전에, 당이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숫자적인 것도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 거고, 저희는 고민들이 좀 많은 지점이고, 우후죽순으로 많은 당들이 생기다 보면은 그게 우리한테 좋을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그냥 제도 상관없이 우리의 자생력으로 가겠다. 네, 그게 필요하다 해서 그런 식으로 준비해 왔는데, 아까 뭐 대변인님 말씀으로는 저희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돌아가서 좀 고민을 더 해봐야겠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그렇습니까? 네, 도움이 될 거라고 본인은 아는데 약간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도움이 되죠. 많이. 왜냐하면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삼지대가 물론 이제 자생적으로 지역구에서 출마해서 선택을 받는 그런 정당으로서 표방을 하고 가는 것이지, 말하자면 위성정당의 어떤 형식은 아니지만 사실상 비례로 어떤 의석수를 채운다면, 그러면 제3지대에서 개혁신당의 어떤 모양새가 그거는 좀 위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 우리에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분명히 선거를 앞두고 이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는 3지대 소수정당들은 분명히 전체 의석수에서 퍼센테이지로 의석을 배분하게 되는 그런 제도, 선거제도를 맞이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비례대표에서 정당 표열만 어느 정도 올리게 되면 가져가는 거예요. 위성정당이 본체 정당과 완전 따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예를 들어 완전히 따로 간다는 걸 전제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3지대 정당이 10% 정도 얻으면 그대로 이제 10%니까 최소한 10석, 최소 10석 정도는 기본을 깔고 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소수 정당들이 하나로 뭉치지 않고 여러 개로 갈래로 쪼개졌을 때는 이제 47석에 대해서 풀린 거를 이제 배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아무리 15석 하더라도 다른 데가 뭐 2~3석씩 하면 나눠줘야 되니까 최소 10석, 6, 7석.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소수정당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뛰겠지만 현재 정치사를 봤을 때는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원내 교섭단체로서의 진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다당제 역할을 하려면 원내 의석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랬을 땐 지금 연동제가 솔직히 개혁신당에 전혀 불리하지 않아요. 불리할 건 없죠. 좋은 여건이 열렸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참 다행인데 저는 좀 그런 거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미래한국당 출신입니다. 위성정당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더 잘 알죠. 위성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의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의당의 제3당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정의당이 몇 석까지 갔습니까? 사실은 위성정당 때문에
정의당이 더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당들이 많아지는데 또 특히 이제 양당, 거대 양당에서 수많은 숫자의 그 의원들을 내려서 또 20석 이상의 그런 예. 당으로 만들어 가실 텐데 지난번에 그랬었죠. 예, 그랬었죠. 그러다 보면은 돈 없고 힘 없는 제3지대는 사실 이 여론전에서도 이기기가 어렵고 홍보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건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갈 거 뻔히 그게 이제 아는데. 유성정 대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기호를 폐해거든요. 앞에 받으려고 너 잠깐 저기 갔다 와고 현역 의원 몇 명이 유성정당에 가서 기호 앞번호 받고 좀 그런 걸 안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경험해봤기 때문인데 권역별 뭐 그거보다는 한 석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많이 받는다. 그 최소 5석가 일어나서 이제 지역구 투표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투표하고 위성정당이 있어도 지금 양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 위성정당에 만약에 정당 투표를 한다면 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커지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개혁신당은 그나마 상황이 좋아요. 왜냐면은 나름대로 빨리 집을 지어서 또 당원 부분도 많이 모았고 그다음에 개문발차를 해서 나름대로 의원은 없지만 모양새는 갖췄어요. 제일 유탄을 받은 거는 한 분 있죠, 양한정 의원이요. 근데 가장 유탄 맞은 게 이 새로운 미래예요. 새로운 미래. 이거 지금 거의 숨이 턱 막힐 거예요.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문과 친명의 갈등이 앞으로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세모 동그라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지만 갈등이 계속될 것이다. 왜 이렇게 보세요? 갈등이 안 될 것이다라고 한 건데.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동그라미인데 제가 뭐 질문을 잘못 맞아요. 질문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제 화해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선거 때까지는 그렇게 갈 것 같고요. 질문과 그러나 이제 공천 결과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위성정당을 통합형 비례정당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건 친명과 친문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말하게 되겠죠. 뭔가 갈등이 있지만 봉합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봉합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러면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분, 네? 거기 지금 중구 성동갑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을 했던 분이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조상호 법률 부위원장이 뭐 다른 데도 여론조사를 좀 돌렸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러면 임종석 실장이 공천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86 운동권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21대 때 그 586 청산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노력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서 다시 후퇴하는 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빼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가 볼 땐 명분을 만들어 가면서 서로 화합하고 함께 간다라는 드러내놓고 나는 대결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번 드셨는데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어. 안 물어볼게. 아니 친명 제가 안 돼. 저도 알았어요. 다 있다고 지금 언론사에서 다 썼는데. 언론들이 이게 이제 쓰기 좋기, 시기 좋으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우리 이준석 대표하고 사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시고 쫓겨났잖아요. 그건 됐고. 뭐냐면 아주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봐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비명의 아주 핵심들이 당을 나가니까 기사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친문과 친명이 대결해야 기사거리가 있어요. 저는 냉정하게 그래요. 사실 그런 면도 좀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그 성동갑에 조상호 잘 아는 후배기도 하지만 변호사가 금천에 잘 열심히 하고 있다가 오랫동안 했어요, 금천. 근데 그거 갑자기 성동갑을 돌렸다. 근데 조상호 그 변호사를 여기만 돌린 게 아니라 몇 군데를 돌렸어요. 서대문도 돌렸다고 그러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최근에 이슈가 되지만 그 한 분이 친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전체 선거판에서. 그 다음에 전해철 의원의 양문석 거기 가 있고 또 어디에 누구 가 있고 해서 친문과 친명의 갈등이 그냥 구조화한 거예요. 구조를 맞춘 거예요. 자가 발전, 이른바 친명을 부르짖는 분들의 그렇죠. 자가 발전. 제가 늘 말하지만
친명 호소인들이 가서 본인 스스로 자객이 돼서 가요. 우리 호소인이 연유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좀 그러면 친명을 자처하는 분들이 그렇죠. 자처한 분들이 가서 당에서는 자객 공천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근데 본인이 자객이에요. 내가 가서 우리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친문 인사를 만들어 버려요. 이재명 대표를 엄청 싫어하고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본인을 돋보이게 하는 아주 안 좋은 선거 방식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벌써 당에 친문 친명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천에서 불이익을 당한 것이 크다. 다양하다. 먼저 한번 봐보세요. 컷오프 결과를 보면 이젠 신뢰를 하게 되는. 그렇죠. 분석을 잘하셔. 잘하니까요. 그리고 없어요. 그건 못 믿겠네요. 지금 없어요 하면서 저를 보는 눈빛이 그만 넘어가. 근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살렸어요. 아 그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 입으로 임종석을 거론하는 순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살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괜한 오해를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빼면 그러면 진짜로 한동훈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가 사당화해서 마음대로 하고 친문에 대해서 뭔가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본인 사람을 심으려고 한다. 이게 현실화되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윤희숙 전 의원에게 쫄아서 피했냐. 그렇죠. 뭐 이런 논법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이 임종석 실장을 살렸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과 원칙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잡하니까 준 연동제가 복잡하다. 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요. 저도 한 4년 전에 한 5번 정도 하니까 계산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다시 하려니까 헷갈려요. 그런데 복잡하긴 합니다. 네. 복잡한 걸 왜 국민한테 시키냐. 단순하게 병립형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정치 초보이긴 한데 너무 정치 초보다운 말씀을 비대위원장이 하니까 국민의힘이 면이 안 설 것 같습니다. 복잡하니까 물론 그걸 설득을 할 때 그때 연동형의 문제점은 왜 국민에게 가르치려 하느냐였잖아요. 국민이 그럼 설득하고 설명을 잘해서 이해하면 되는데 가르치려고 한 게 문제였고 저도 그 19번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온 사람인데 도대체 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걸 알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마지막이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례와 그리고 왜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 왜가 단지 단순하니까 복잡하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게감이 없는 답변이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국민들이 본인의 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기 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준연동형의 취지가 그러니까 소선 거부와 정당 득표율 이런 것들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자. 그래서 준연동제거든요. 그렇죠. 그런 취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무시한 것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까지 준연동형제가 어떻게 왜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별로 잊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도 반대했잖아요. 병리병 가야 된다. 그리고 병리병을 간다는 것은 뭐냐면 당대표가 공천권을 조금이라도 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 쉬워요. 국민들 다 잘 알아요. 유튜브 보면 병리병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제를 따로따로 해서 정당 득표율로 해서 둘 다 먹는 거고 연동형은 전체 300석을 가지고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요만큼만 먹어. 득표율만큼만. 그리고 득표율을 가진 조금이라도 더 했던 소수 정당에게 나눠줘. 이런 취지, 너무 쉬운 취지거든요. 지역구를 정당 득표율에 대비해서 많이 얻었으면 비례대표는 좀 양보해. 이런 거죠, 사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만 먹어요.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만큼만 가져가. 그러니까 300석이다 하면 40%면 4, 30이 120, 이제 예를 들어 그냥 대략적으로 120석 이상을 얻으면 비례에 손대지 마. 그런데 병리병에서는 120석을 얻어도 253석 중에 120석 가져가고 또 47석에서 또 정당 득표율만 또 가져가요. 근데 그걸 가져가려고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도 아는 거를 더 머리 좋은 분께서 늘 머리 좋다고 얘기하신 분께서 동갑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동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께서 그거를 이해 못 하겠습니까? 단지 그냥 본인이 공천권을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권 때문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권 기득권 엘리트들의 문제예요. 하나 갖고 두 개 가지면 웬만큼 내려놓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 거죠. 네. 무조건 내가 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국민들께 설명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실 테고 공부를 지금 대변인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셨으면 그렇게 빠르게 위성정당 만들지 못합니다. 원칙을 지키고 국민에게 설득해야 되고 국민에게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예. 이거 이해할까요? 이거 그냥 그거 뭐 똑같거든요.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민주당이 하니까 우리가 한다. 민주당이 하니까. 근데 민주당 아직 위성정당을 만들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 하는 거다라는 거 같은데. 앞서 이제 통합형 비례정당 네. 이게 사실상 위성정당인데 준 위성정당이죠. 그거는 이제 오늘 발표한 거니까. 네, 오늘 발표하신 건데 여튼 그 말과 행동이 좀 일치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셀카 찍을 시간에 정말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왜 병립형을 국민의힘 기존의 그 보수 정당이 유지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한 공부를 했다면 본인께서 늘 말씀하시는 시민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동료 시민. 동료 시민들에게 그렇게 못합니다. 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띄우는 영상 편지 하나 좀.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별로 안 친해요. 안 이메일로 보내시겠습니까? 네, 이메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영상 편지 띄워. 아니 제가 나오면서도 셀카만 찍지 말고. 탈당하면서도 뭐 부르면 가겠다 하면서 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가 욕 먹으면서도 열어놨었는데 뭐 전혀 뭐 소통과 이런 거랑은 거리가 먼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긴 그러긴 아무래도 탈당하시기 전까지. 또 전 국민의힘 사람이었고 인간적인 정리가 또 그렇죠. 있는데 영상 편지까지 띄우긴 좀 뭐하고 그렇죠. 그러면 화면 가리고 말로만 그냥 하실래요? 강요해요. 알겠습니다. 좀 잘하자. 잘하자. 공부 좀 하자.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술 좋아하시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술을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충분히 본인이 학습할 시간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준연동형 병립형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 분이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그 입장을 그러니까요. 전해주면 이전 사실은 지난 총선 때부터 복잡하다. 준연동형으로 가면 우린 위성정당을 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사실은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우리는 변한 게 없다. 약속을 안 지키고 민주당이다. 실컷 다당제하겠다고 놓고 위성정당이 뭔 말이냐. 국민의힘 입장이 이제 사실 그런 것이었죠. 네, 그렇죠. 예. 아무리 보수 정당이어도 발전을 좀 해나가고 진보에 나가는 겁니다. 나 4년 전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대로 매번 양당의 경제도 그래서 발전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극단 정치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1.4% 발전했어요. 지난해 GDP 성장률 1.4%. 그거 칭찬해 주시죠. 원래 3%도 하는 거 아니에요? 1.4%는 그러니까. 역대 5번째로 적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는 마포로 나가겠다. 운동권 특권 세력을 청산하겠다고 했는데 주말에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소셜미디어에 썼습니다. 이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예, 요것도 제가 짧게 OX로 이거 OX 뭔가 되게 준비된 것 같지만 제가 다 애드립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여기다 끄적거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이거는 비대위원의 정확한 말은 사퇴는 아닙니다. 제가 말실수했어요. 불출마 선언. 불출마 선언은 윤심이 이긴 것이다. 동그라미 아니다. 한심이 이겼다. X. 뭐로 하셨습니까? 세모 동그라미 세모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용산의 압박은 더 세질 것이다? 아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 안 들을 것이다. 자, 역시 동그라미 세모로 하신다면 압박이 세질 거다가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X. 제가 다 적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일단 요거 하나 있죠. 더 있어요?
예. 김경률 비대위원이 디올병 얘기 끝까지 할 거다. 동그라미 X. X. 끝까지 안 한다. 자, 끝까지 빼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 거다 또. 둘 다 X.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기자 대담. KBS와 어제 녹화를 했죠. 여기에 김건희 여사 디올백에 대한 사과가 들어갈 것이다. 동그라미 아니다 X. 들어갈 것이다. 아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요것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윤심이 이겼냐 한심이 이겼냐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보니까 누가 이기는지 모르겠다. 비긴 거다 뭐 이런 겁니까? 세모 드셨는데. 원래 한 몸이었고 원래 약속 대련이었고 원래 약속 대련. 예, 누가 이기고 지고 한 게 없죠. 없다. 예. 개혁신당의 규정은 약속 대련이다. 예. 아니 지금 보면 볼수록 더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아니, 공천 리스트 그 후보 리스트 봐도 예. 다 아실 텐데. 저희는 이제 어디 가서도 다 사실은 이건 약속 대련이 아니다. 대련치고는 이 목검이 아니라 진검이고 칼날이 거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정도는 해야 믿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 믿으니까. 알겠습니다. 약속 대련이라고 느끼는 건 제가 지도부에 있었고 그렇게 이준석 대표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이준석 대표가 뭐를 거절했었는지도 알고 이렇게 하면은 국민이 다 한다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고 예, 경험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변인을 했었죠. 예, 그게 이제 국민도 속고 뭐 나도 속았다가 누가 말씀하셨죠? 다 우리 얘기했어요. 김용남 최고가 얘기했어요. 말씀하신 건데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어요. 예, 이게 뭔가 속이다 보면 네. 그 수준이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대련은 해줘야 국민이 믿는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지도부 때 국민의힘 계실 때 어떤 약속대는 센 거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거부했다고 한 거 그런 거 그때 얘기했어요. 예전에 이 대표께서 다 얘기하셨던 것 같긴 한데 네. 예. 원래 그 이준석 대표 탄핵하기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토론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때 등장했죠. 이준석 대표는 끝까지 그 카메라 있을 때만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막 실강이가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의원들 앞에서 그 이준석 대표가 발언하고 거기서 좀 잘 마무리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때 원래 그 윤석열 후보가 오기로 하셨었는데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은 오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되게 요청을 했었어요. 너무 퍼포먼스가 티난다고? 그죠. 우리는 정말 싸웠거든요. 이 안에서. 그래서 정말 저도 그 1층에서부터 2층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이걸 설득하고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막 그 수습하느라 바빴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갑자기 그 뭔가 수습이 좀 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나타나시면은 국민들이 오해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마치 연출된 것처럼. 네, 연출된 것처럼. 근데 아마 그때 그 대통령 후보께서는 당시 대통령 후보께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네, 마음이셨겠는데 그게 이제 본의 아니게 좀 오해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이거는 공개가 된 거라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거의 다 대표가 막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출하자. 우리가 싸웠다 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대표가 다 한다 국민들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연출이라는 단어보다는 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마 똑같을 겁니다. 이제 선거 하다 보면 이럴 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것이 있는데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민이 다 한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대선 때도 대통령 후보는 겉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면서 하셨지만 저희는 보이지 않는 카메라 없어도 다니면서 했었던 게 이 진심을 국민이 다 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본 게 있어서요. 그리고 특히 이제 대선뿐만 아니라 이제 당선이 되시고 그 대표에서 물러나게 할 때도. 여러 가지 원내의 약속 대련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물러나게 했는지 국민들이 좀 아시는 분은 아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저게 약속 대련이 아니라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였구나라고 일단은 여러 과정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친윤 그룹들이
연출이 능하다. 요 얘기신 거네요. 연출이 능하다라는 단어라면 또 제가 너무 친정을 공격하는 친정은 아니군요. 예, 기존에 머물렀던 곳에 그런 것 같은데 연출보다는 필요할 때가 있어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말 어렵네요. 어려워요. 네, 이거는 지금 제가 하면 할수록 말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딱 멈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거는 이제 약속 대련이라고 안 보는 시각이 좀 많다는 거. 안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저는 약속 대련을 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검승부임은 맞다. 근데 목검 들고 싸운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사안이 너무 컸어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막기에는 너무 커요. 저는 두 가지를 노렸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진검승부다 이거는 약속 대련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바는 지금 현재는 약속 대련이 아닌데 이건 추후의 수습 과정을 봐야 된다. 근데 추후의 수습 과정을 보니까 약속 대련이네.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근데 다 전체를 봐보니까 이건 사악할 정도로 국민을 속이는 약속 대련이었구나. 이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은요. 한 번 딱 꽂혀서 쟤를 잘라내야겠다면 잘라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패턴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잘라내려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에요. 안 나갔죠. 그럴 사람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정도로 버틸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잘 보면 늘 말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빼면 검사 한동훈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다 이거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방송에서 말씀하셨다면서요? 방송심의? 아니 뒤톡스 때 이따 과일 나오면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때 원래 윤석열 총장 말을 잘 안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안 들어요. 그렇게 본인을 다 법무부장까지 시켜서 출세시켜 놨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배신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현재 상황에 봐서는 두 가지를 다 성과를 누렸어요. 약속 대련으로. 첫 번째 국민인내에서 나오는 김건희 여사 명품 사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확 잠재웠어요. 뭐 김경률 비대위원 그러면 그 얘기로 이제 바로 넘어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홀에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디올백 얘기를 계속 할 거냐라고 했는데 두 분 다 안 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거예요. 지금 이 약속 대련의 이 결과치가 김경률 비대위원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를 들면은 하태경 의원도 좀 얘기를 했었고 몇몇 분이 이수정 교수도 얘기했었는데 한 방에 정리가 됐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 지금 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람을 이렇게 날린다. 너희들 따위가 조용히 해 이거거든요. 그걸 눈치를 채는 거예요. 김경률 비대위원장도 본인 자신을 안 거예요. 자신의 주제를 안 거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잘못하면 저렇게 사약을 받는데 나 같은 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제 이른바 이제 정의연 등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본인의 회계사 경력이 도움이 되더라. 또 비대위원이니까 그런 얘기들을 내가 막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정의연이 한겨레 신문 통해서 약간은 반박을 했었거든요. 내가 의혹 제기하니까 반박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비대위원 너무 좋다. 나 계속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말은 정의연한테 한 말이 아니고 그 용산에. 나 요만큼은 해줘. 나 면상하니까. 나는 내 할 말 계속 할 거야. 근데 그분도 참 재밌는 게 비대위원은 한계가 이게 유한한 거예요. 이게 최고위원처럼 뭐 1년을 하는 게 2년이 아니라 6개월짜리인데 그게 몸에서 하는 건 뭐냐면 면 안상하려고. 왜냐면은 출마도 못해 비대위원들은 쫓겨나 봐요. 그러면 김경률이라는 분께서 본인이 살아온 인생이 참여연대 쪽에서 경실련 쪽에서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 비판해서 어느 정도 보수의 비대위원까지 해서 마포의 정청래까지 싸울 수 있는 입지까지 올라왔다 갑자기 추락했잖아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하나 때문에. 그리고는 팽당에서 쫓겨나 봐요. 어디 가겠어요. 최소한 마포를 포기하면서 대충 용산에 허리를 굽히고 비대위원이라도 하면서 나중에 후위를 도모하자. 그 정도 그냥 계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최근에 국어책을 좀 읽은 것 같습니다. 주제를 알게 된 것이죠.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그 명불허전 보수다라고 초선들 공부 모임 할 때도 모셨었고 그때도 상당히 이제 소신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비대위원으로 이제 영입을 했을 때 깜짝 놀랐고 우리 큰일 났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런 분들 비대위원으로 자꾸 모시면 우리 제3지대가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역시나
센소리 하시고 이 명품백 얘기 막 하시는 거 보면서 와 김경률 그 위원님 역시 하고 큰일이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좀 아쉬움은 있고요. 그러나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생각 때문에 뭐 제가 개인을 어떻게 좀 말씀을 계속하기는 애매한 것 같고 아마 지금 국힘의 상황이 그럴 겁니다. 저희도 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할 말 하지 못하고 할 말을 하게 됐을 때는 정말 상상 못하는 공격들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제가 음악이랑 같이 있으면 네. 노래를 좀 틀면서 하면 한번 노래를 불러주세요. 아이고 안주가 없으면 제가 노래를 어떤 노래를 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지금 딱 듣고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왜 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설날 인사로 노래를 같이 참모진들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변진섭의 그거 사랑이 필요한 거죠? 뭐 그 노래. 그렇죠. 사랑이 필요한 힘이 들 때 힘에 겨워 인생의 무게가 넘어질 때 맞아. 복장 터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여기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바로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너무 늦었잖아. 근데 지금 그 국민의힘 분들이 말을 못한다 얘기를 들으니까 해바라기 어서 말을 내가 생각이 나. 그러니까 저는 윤심이냐 윤심 한심 아까 물어봤을 땐 이미 윤심이 한심과 아까 말한 대로 한 몸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양새가 봤을 때는 한심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좀 애드립 치면 한심한 당이 돼가는 것이죠. 전략을 아니 그냥 집에서부터 국민의 요거 한번 써먹어야 돼.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짠 게 어차피 이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윤 대통령을 지워야 하니까 어찌됐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띄워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띄우려고 할 때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당장 이거 너무 궁금해요. 지금 그 후보자 리스트 보셨죠? 예. 그거 보면 혹시 뭐 재밌는 거 느끼지 않으셨나요? 몇 분 딱 재밌는 분들이 있어요. 재밌는 분들 있고 그리고 진짜 주요한 분들 곁에는 아무도 안 가고 혼자만 막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라는 게 필요 없는 그러한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지금 후보 등록입니다. 이게 그러면 작업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이미 다 그런 작업을 하셨고 이번에 마포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기존의 사람들 다 어디 보내면서 그러니까 그 전략 공천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 지금 마포 갑 말씀하시는 거죠? 마포 갑에 원래 4명 있었는데 찢어졌잖아요. 이용원도 저쪽 보내고 서대문으로 보내고 조정훈 의원도 또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부산도 봐요. 부산도 전혁 의원이 옮기잖아요 옆으로. 5선 5니 옆으로 옮겨. 대단한 그러니까 거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아니 진짜 이분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 하는데 다 보여. 다 보여. 아마추어야. 손이 많아서 그런가? 그래도 머리 쓰시 왕자가 있어요. 손이 죄송합니다. 예. 원래 이런 분위기입니까? 우리 지금부터는 약간 뒷토크 정도 느낌이니까 저기 과자랑 있으니까 드시면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오늘 또 내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자연스럽게 지금부터는 우리가 딱 난 늘 똑같아가지고 3시 46분부터 요런 포맷으로 약간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어머 감사합니다. 이게 차도 준비가 됐습니다. 차를 저 차 좋네. 어떤 차로? 커피 못 드시구나. 커피는 옷 색깔에 맞춰서.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니 괜찮습니다. 까만 걸로 드십시오. 까만 걸로. 너는 까만 사람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지문이 너무 과자를 흑화됐어요. 그러니까 해운대도 보세요. 해운대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해운대로 딱 가니 그 얘기하신 거죠? 해운대 뭐 등등등 보면 정치 신인이 해운대 갑 가장 부산의 노른자이라고 쓰는 해운대 갑에 가니까 해운대 갑에 가고 싶어하던 해수부 차관이 다른 데로 옮기고 부산 진갑. 부산 진갑의 오선 의원이 어이구 퉁 해가지고 북강서갑 다른 쪽으로 또 옮겼어요. 뭐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딱 용산에서 째려보면 쫙 갈라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놓고는 시스템 공천을 합니다. 이거는 뭐 용산에 개입은 없고. 그러니까 대기업이 대기업이 아닌 거죠. 그렇지. 거기도 대기업이시잖아요. 네? 대기업이시잖아요. 우리는 중견기업. 국민의 눈을 속이지 마시고. 강소기업.
강속이요. 과자가 카메라에 야당이니까. 안 잡히네요. 과자가 카메라에 안 잡혀요? 잡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해운대 갑에 갑자기 주진우 비서관 이렇게 가니까 여기 있었던 아 이거 뭐 박성훈 저기 해수부 차관이 말을 놔. 부산 진갑수 튀어나가고 서병수는 여기 있다가 그럼 이렇게 하고 여기 너무 세게 아니 쳤나? 그러니까 이건 장기도 아니라 체스예요 거의. 체스는 막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는데 다 보여. 포크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보여요. 다 보인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용산이나 나머지 참모들이 거칠어요. 거칠어요. 예. 그렇게 대놓고 가게 되면 모르겠어요. 특히나 개혁신당은 예전에 이준석 당대표뿐만 아니라 대표뿐만 아니라 허은하 의원 자체도 지도부를 해봤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지금 말파 놓는 걸 보면 안 보이겠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뭐 용산은 개입하지 않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윤심을 이겨서 한동훈이 하고 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일단 요 과자 3개는 약간 들어줬으니까 제가 싸갈게요. 하시지 마시고. 나는 이거 좋아해. 과자 욕심이 있으시군요. 집에 딸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싸갈게요. 애드립 욕심이 있으시지? 강원도도 한번 보세요. 강원도도 맞네. 재미있습니다. 어디가 재밌어요? 얘기해 주세요. 환기원 쪽은 사람이 상당히 많고 정말 어찌 될지 모르는데 예. 다른 곳은 거의 한 명 현역 의원만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는 그냥 노터치 그냥 그쪽으로 가는 그것도 거. 전 좀 신기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용산에서 갑자기 이원모 후보 그 후보죠 이제 이원모 후보와 박진 네, 전 장관 얘기를 하면서 싸우지 마라 언짢은 듯이 말씀하시는데 이미 작전은 다 짜놓고 그렇게 해놓으시고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저는 보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저도 그래 제 봤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당일은 국민들이 만만치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 당의 일은 당에서 한다 해놓고 당무기를 얼마나 대놓고 제가 했어요. 오전 방송에 가서 강남을에 이용호 비서관 봐라. 정치 신인이 가장 또 서울의 노른자인 강남을에 딱 가지 않냐. 보수 저는. 정당에. 그렇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그래서 여권에서 되게 그쪽으로 오는 걸 부담스러워했다고 하는데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가 더군다나 상대방이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에요. 이분이 나름 이 커리어도 되고 또 인품도 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이걸 좀 봐야 된다 그랬는데 바로 피드백이 여권에서 또 오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용산에서 가라고 한 게 아니다. 가지 그러니까 말라고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용호 비서관이 그냥 그 처가가 강남을에 좋은 뭐가 있어가지고 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 차이예요. 그냥 그걸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골과 진골을 나눠줬을 때 검사냐 아니냐예요. 검사냐 아니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외교에 어떤 역량이 있고 의원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국민들한테 나름대로의 신망을 보수층에서 받아왔던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원모 이 비서관이 이 말하자면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검사였잖아요. 본인이 또 아끼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인연도 있기 때문에 또 데려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매에서 그렇죠. 그리고 데려갔어.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오기와 금이와 키워서 총선 되니까 내보냈어요. 근데 박진 장관이 뭡니까? 했는데 너 검사 아니잖아. 뭐 이런 거죠. 디톡스 위험하다. 계속 있다 보면 나 완전 뭔가의 말실수를 할 것 같은데요. 좀 해주세요. 우리 그런 거 받아먹는 조직이에요. 그런 거 받아먹어야 돼. 하여튼 뭐 얘기해주세요. 우리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원님.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실수를 한 게 나요. 같은 야당이지만 지도부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지도부까지 해서 좀 나름대로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워낙 또 허은하님 착하시고 또 마음이 또 여리시고. 허은하님이 정치공학적으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렇죠. 항상 본인이 보는 올바른 세상 요 관점에서 그럼 저는 그러면 달고 달아서 정치공학적으로 한다. 서영주 부대변인도 늘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정치공학적인 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학도 저는 국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경작도입니다. 경작도. 그렇죠. 국내 공학 잼뱅입니다. 공학 잼뱅. 저는 뭐 공대가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이 시청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대화해도? 그럼 다 해요. 여기서 욕하고 19금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엉겹게 욕하시면 안 됩니다. 저번에 욕할 뻔했어요. 저도 모르고. 허은하님은 절대 평소에도 욕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또 이미지 워낙 이미지 컨설턴트 그렇죠. 안 하시니까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혹시 서영주 부대 저 같은 사람 조심해요. 제가 계속 이제 방송 중이야 이렇게.
째려보고. 농담이에요. 오늘 친해가지고. 일단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의 공천 부분을 다 떠나서 저는 늘 얘기했던 건 용산의 뜻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는 간에 본인들은 검사 공천 아니고 또 용산의 윤심 공천 아니다고 하지만 결과가 이겨줄 거라 생각합니다. 여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니다. 계속 이제 여권에 그쪽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도 똑같이 자가발전이다.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찐명들이 자가발전하듯이 용해권 뭐 검사 이건 다 자가발전이다. 원래 듣기로는 3명 막 소문 많이 났잖아요. 주진우, 이현모, 강명구 이 3명 정도만 챙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 성정이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 거세 연구소 아닙니까? 사람을 딱 보면 나오잖아요. 관상에 딱 나와요. 자기 사람을 엄청 잘 챙깁니다. 의리가 같이 일했던 이 인연 되게 많이 챙겨요. 그러니까 일도 잘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일을 못해. 그런 게 좀 옛날 잘해. 따거 리더십 있어서 나를 따르던 사람들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이 용해관들이 나름 압박이 세게 공천 압박이 용해관들이랑 공천 압박이 셀 거다. 저는 사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근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마포 갑에 저기 4명이 처음에 있었잖아요. 이영호 의원이 그래도 소대문갑으로 의원이 그거 튕겨져 나가고 배승준 의원도 움직였잖아요. 2명이 남은데 조정훈 의원과 영입1호 네? 영입1호 조정훈 의원과 김기현 대표 때 김기현 영입1호니까 안 되겠다. 끈 떨어졌네. 근데 거기가 아무튼 또 한 명이 신지호 전 의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2사람도 좀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조정훈 의원은 본인이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 장관은 콜라 나눠 마시는 사이다. 어머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콜라 마시는 라면 2개 끓여주던 뭐 이런 그건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장제원 윤석열 맞네. 왜냐면 이전에부터 거기가 둘이 이제 구역번 같은데 두 분이 예전부터 자주 얘기를 했대요. 자주 얘기를 했는데 둘 다 술을 전혀 안 하니까 가끔 콜라 한 잔을 나눠 마시는 게 아니라 서로 콜라 마시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그러더라고요. 꽤 가까운 사이인데 신지호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즐겨보는 유튜브 고정 출연자였거든요. 누가 공천받을? 근데 조정훈 의원이 튕겨나가나요? 뭐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뭐 아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핵심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렇게 들려오긴 하고요. 근데 그 관계력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분은. 조정훈 의원. 근데 조정훈 의원 잘못 끊으면 큰일 나요. 그래요? 그럼요. 김근근 여사 명품백 가만두겠어요. 그럼요. 어제 이 가장 친했던 친구가 적으로 돌변하면 무섭습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KBS 대담 녹화 얘기 디올백 사과 둘 다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죠? 한다 저는. 사과한다. 사과한다. 네. 그것 때문에 그거 녹화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입장 표명인데. 입장 표명. 입장 표명인데 입장 표명과 사과가 약간 다른 게 입장 표명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일부 보도 나온 건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냥 선친이 15살 때 이른 선친의 작고한 선친의 아는 분이 오셔서 얘기하니 집요하게 하니까 어떻게 안 만나주냐. 그래서 그 사람의 몰카 공작에 넘어갔다. 일단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러면 사과를 했느냐? 아니면 넘어가서 국민들 보시기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 요 정도 톤이냐? 요 톤의 차이가 좀 있어요. 저는 이제 예측컨대 최재형 목사 최근에 검찰에서 수사 들어갔어요. 알죠? 최재형 목사만 준 사람만 그렇죠. 받은 사람이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딱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피지가 세워진 거죠. 프레스 가이드가 최재형 목사는 몰카 범죄에다가 악마의 편집을 한 아주 나쁜 범죄자가 된 거예요. 저는 이거를 그대로 녹인다고 봐요. 몰카 범죄가 성립돼요? 안 되죠. 처음에 이건 뭐냐면 주거침입죄로 지금 기소 의견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문을 열어주고 카톡 보내서 갑니다 해서 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들이 이거 보고 나면은 이제 더 뒤집어질 건데 트럼프 윤석열 대통령은 대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녹화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어버버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니까 앞뒤가 막 다르고 하니까 그거를 편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버버는 빼 우리가 인증공격. 그러니까 이제 뭐라냐면 그렇죠. 앞뒤가 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딱 좋아. 그럼 어버버 좀 편집 좀 해주시고요. 편집도 됩니까? 여기는 안 라이브예요, 라이브. 일단은 제가 봐서는 최재형 목사가 이 몰카 영상,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 명품백을 주는 영상은 고도로 편집된 악마의 편집이다.
원래는 전체를 다 보면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안 받으려고 몇 번을 한 부분은 제거하고 받는 부분만 영상을 공개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공격을 했다. 이거는 정말 함정을 취재를 하고 함정 몰카 공작을 한 부분이다. 라고 할 공산이 저는 99%다. 저는 그래서 또 용어를 우리가 잘 만드니까 국문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악마의 편집이라는 용산의 편집이 이루어지겠군요. 기자회견 준비하셨어요? 괜찮아요. 아유, 방금 야, 역시 괜찮죠. 역시 박성태. 악마의 편집이라고 주장하는 용산의 편집. 네. 아마 그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우리가 이제 정영 씨 외부 운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꾸와 대조를 활용하면 돼요. 일단 뭐 저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이제 있었다면 좀 스픽스를 또 방심에 또 뭐 하거나 그러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유튜브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유튜브도 안 봐줘요. 물불 안 가요. 기본적인 품격은 지켜야 되니까. 그럼요. 아까 어자로 시작하는 거 그거 이제 빼는 그거는 걸로 그렇죠. 취소하신 걸로. 예. 그렇죠. 네, 취소하겠습니다. 예. 그 뭔 사과 네. 사과 어떻게 보세요? 그 그림을 만들려고 이번 기자회견 비슷한 대담을 하시는 거라서 그걸 안 하면은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용산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과를 하면 잘못했으니까 사과한 거다. 그러니까 사과가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는 사과가 아닌데 국민들 보시기에 왠지 사과처럼 느껴지게 편집을 하겠죠. 지금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이미지 이런 걸 잘 만드시는. 그걸 제 노하우. 폰을 뒤에다 이렇게 살짝 그런 거 우리가 오브제라고 그러는데 뒤에 살짝 걸고 할 수 있어. 그럼 사과네. 사과 그냥 놓으면 나 개사과 때문에 안 되니까. 그거는 좀 유치하고 애플 최신형 애플 폰을 근데 썩은 사과잖아 그거. 근데 KBS 공영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 대통령이 대담을 한다는 건 사실 좀 창피한 일이긴 하죠. 근데 뭐 2년 동안 창피했는데 뭐. 속상해가지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전공법이면 사과를 할 텐데 최근까지 전공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공법이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 않고 그냥 당했다. 근데 당한 게 유감이다 정도로 저는 예전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안 바뀔 것 같아요. 피해자다. 그러니까 빼게만 이제 애플폰 하나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선까지 양보를 뭐 좀 한다면 국민들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유감이다까지는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악마의 편집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몰카 공작이고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다. 저는 이런 주축의 메시지가 될 공산이 크다라는 기울백을 받은 피해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울백 받은 피해자면 상당히 부러운 피해자인데. 저도 피해 당하고 싶습니다. 기울백 하나 드려요. 디올백은 없고 디오백이라. 디오백.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얘기더라고요. 사과를 하게 되면 잘못했으니까 사과. 그러면 사과하게 되면 잘못했다고 네가 인정했잖아. 그럼 수사받아야지. 요렇게 연결되는 걸 상당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사과를 알려주셨어요. 꼭 법적인 사과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상황 전체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서 사과. 이래도 되는데 이 검사들은 사과했으면 잘못해서 잘못한 거죠. 그럼 수사받아야 돼. 이거 너무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수사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좀 수사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300만짜리 받았으면 수사받아야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 사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시청 과장 부인이 300만 받았어요. 수사받지 안 받아요? 그러니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누군가 잘못을 해서 그게 뭘 받는다고요?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라면 그렇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만약에 그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고. 근데 누구나 받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금품을 받게 되면은 수사를 받는 거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입법을 해보면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거기에 다른 분들을 대입시켜보는 그럼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시청 과장 부인 김모 씨, 그다음에 동장이 그렇고 도청 계장의 부인 최모 씨 이렇게 대입했을 때 디올백을 받았어요. 선친의 뭐 아는 분의 부터 수사 안 받아요? 받아야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우리 슬픈 건 우리 국민들한테 왜 사과를 기다리고 막 애원하게끔 하는 기분을 들게 하냐는 거야.
사과를 당사자는 시원하게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국민들이 사과 좀 해줘, 사과 좀 해줘 이런 느낌을 받게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국민들이 이제 이미 별로 사과 받고 싶지 않아요. 이미 끝났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최재형 목사가 몰카 공작을 해서 피해를 당했다면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수사 과정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까지 총체적으로 수사를 해서 실체적 사실을 알려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수사를 해봤더니 김건희 여사도 조사를 해봤고 최 목사도 했더니 이 사실관계가 이렇다라고 수사기관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절대 김건희 여사는요. 경찰서의 앞에나 검찰 앞에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지. 이게 법 앞에 다 평등한 것이죠. 대통령 부인도 당장은 못 하나요? 아니죠. 아니 형사소추는 그렇죠. 대통령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형사소추의 제외로 두는 것들은 김건희 여사 자체를 부의원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인정하기 때문에 형사소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게 또 하나 이제 수사를 안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디올백이 가짜일 때, 짝퉁일 때. 3만 원 미만은 그 식품 명품에 내놓고 봐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때 또 그것도 수사 받아야지. KBS가 또 나서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식품 명품 웃지 말아야지.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데 웃으면서 하는데요.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세요. 익숙해져요. 괜찮죠? 또 과자는 제가 싸갈 거니까. 네. 허 의원님 당황했어요. 지금 땀나. 땀나고 막. 말실수하면 큰일 나는데 지금 이러고 계시는데 계속 유도를 해야지. 저희가 시간이 사실 다 됐어요. 네. 근데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지금 요거는 홍 의원님한테만 대답하지 마요. 의원님한테는. 지금 중텐트 새로운 미래 조홍천 이원 의원이 합류를 거부했잖아요. 이분들 개혁신당에 올까요? 이 두 분? 와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분들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게 옳기 때문에 제가 뭔가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해야 뭐 저는 제가 인재영입위원장 물론 인재는 아니시지만 같이 통합하게 된다면 같은 계열의 뭐 당대당 이렇게 되는 거였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지형을 키워나가야 되니까 좀 뭐 개인적으로 뵙고 말씀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느 지점을 가장 우려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비슷합니다. 저희가 제3지대까지 하는 이유는 저희가 탈당까지 해서 이렇게 개혁신당을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기존의 기득권 양당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득권 양당에 지친 지금 무슨 운동권 심판하고 검사 독재 심판하겠다. 사실 이거 국민 민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엘리트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일반 국민들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제발 지쳐서 정치권 바라보지 않는 그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우리를 위해 일해달라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 그런 차원에서 저희 좀 잘 맞았고요. 그래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민주당 계셨던 분이고 저희가 국민의힘 있던 사람들이라 갑자기 합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제 조홍천, 이원욱 이 두 분이 만약 개혁신당에 합류하면 이낙연 전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는 안 와도 돼요? 두 분 왔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럼 얘기해 주세요. 안 해. 아니 안 해. 과자 다 먹고 안 하면 안 먹었구나. 안 먹어도 두 분은 하나 드시고. 두 분은 꼭 오셨으면 좋겠어서 워낙에 이원욱 그 의원님 같은 경우도 저랑 과방위에서 한 2년 함께 있었는데 저는 알죠. 지금 딱 답이 저는 나오네. 알아요. 두 분은 오셨으면 좋겠네. 제가 또 국문과 아닙니까? 여기서 은은 차이와 대조를 나타내는 보도자예요. 두 분도? 두 분은 동일과 반복을 나타내는 보도자인데 저희는 늘 그 제3지대 같은 동료들끼리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명분이 있어야 되고 함께 가는 방향이 일치해야 되며 만약에 기존에 다른 길을 걸었더라도 왜 같은 길을 가야 되는지를 국민께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정책을 같이 얘기를 하든 논의 테이블에서 국민하고 대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미래도 지금 그런 걸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맞춰가는 단계가 있어야지 합쳐야지 우리가 몇 번을 받고 합쳐야지 뭐 한두 명 더 얻어 뭐 이런 그런 식의 접근은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어쨌든 이 두 분은 모시려고 한다. 두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아는 분이시고 두 분이 가고 싶어해요. 조금밖에도 근데 이제
말하자면 두 분은 몸값을 좀 올려서 가고 싶어하고 지금 현재 이제 새로운 미래 쪽에 합류를 안 했잖아요. 잘못하다가 보따리 장수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협상의 어떤 테이블에서 본인들의 협상 어떤 그런 어떤 장사할 게 없어요. 그다음에 심지어 오늘 이제 민주개혁 선거대연합이 생기면서 더 입지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미래 이낙연 전 대표나 새로운 미래가 오늘 선거제 발표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두 분이. 그럼요. 이제는 텐트가요 중텐트가 아니라 소텐트로 찌그러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합류 안 했던 이 두 분의 갈 곳은 어디냐? 어디겠어요? 개혁신당. 그러니까 환영합니다. 요리 가긴 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구도상. 원래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가운데서 본인들의 몸값 올려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딱 민주의 문에서 외통수를 딱 걸어버리니까 우리 시간 8분 오버예요. 그만하시죠. 정치 구도상으로 말씀해 주신 거니까. 네, 그렇죠. 구도상 얘기하는 구도상. 그럼 일단 잘했으니까 과자 하나 더 가져가. 이렇게 따뜻한 곳일 줄이야. 따뜻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디톡스 두 분과 함께 최근 준연동형 비례제부터 그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회 불출마까지 쭉 짚어봤습니다. 수요일날 디톡스로 또 시작을 하고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자 잘 먹었습니다. 네. 안 드셨잖아요. 여기서 먹고. 가져갈게요.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